일단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상황이 전개되면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이제 두 번째 다음 주제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계속 과정이 지금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최근에 또 있었던 그 최근 소식들을 좀 몇 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개 청문회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그동안 비공개 증언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대거 어, 공개 석상에 나와서 네, 기존의 발언들을 이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그 폭탄성 발언들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그 고든 산들랜드 EU 네, 주재 대사 네, 이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이제 했던 폭탄성 발언이 어, 우크라이나와 미국 네, 양쪽에서 말하자면 대가성을 전제로 한 그런 그 얘기들이 있었다. 네, 예,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가로 그리고 또 새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그 방문하는 그 말하자면 일종의 선물인데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어, 그걸 주는 대가로 조 바이든 민주당 지금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검찰 조사 요거를 네, 최소한 발표라도 해라. 실제 그 검찰 조사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발표라도 하면 좋겠다는 네, 이런 식의 주고받는 뭔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아, 확실하게 말을 했고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층이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밑에 그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그다음에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그 쟁쟁한 인물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그 네. 폭탄성 발언을 해갖고 이제 워싱턴이 잠시 들썩거렸죠. 아, 그 조금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썬더랜드 대사 이분 자체가 그 원래 직업 외교관이 아니고 트럼프 대선 당시에 캠프에 많은 그 후보 그 지원금을 선거 자금을 댄 그런 개인 민간인이었죠. 근데 예, 이제 원래는 뭐 호텔 사업 하던 사람인데 돈 많이 냈다는 이유로 대사 자리를 그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이후로 유럽 대사라는 그 직위가 그렇게 만만한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이제 그 대사 자리를 받고, 물론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개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원해 준 지지자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 이제 대사직을 주고, 그리고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또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이 선거와 관련된 대선과 관련된 여러 공작에 있어서 그 연락책 역할을 한 거죠, 이 양반이. 그렇죠. 사실 그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음, 말하면은 썬들랜드 대사가 여기에서 어떤 무슨 관여할 공식적으로 관여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그런 공식 라인을 다 제껴버리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 썬들랜드 대사 그리고 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이제 자기 개인 변호사로 삼아서 이 네, 비선 조직을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그 비선 조직의 일부였던 썬들랜드 대사가 그 사실을 폭로해버린 그런 사태가 이제 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트럼프의 평소 좀 불만을 품었던 전문 외교 관리라든지 무슨 정보 관련 이런 데 있는 그런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측면에 대해서 뭐 내부 고발이다 이런 걸 한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 측근이 이거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 맞았다라고 확인을 해준 게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이 돼갖고 말하자면 서들랜드 대사가 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전화 통화를 했고 그거를 옆에서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정무 참사관이 직접 본 거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정무 참사관이 증언도 했고 네, 썬들랜드 대사가 또 직접 본인이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백악관도 뭐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그래서 자꾸 그 방어선이 뒤로 물러난 게 공화당이나 백악관 쪽에서는 썬들랜드 대사가 그렇게 말한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썬들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네, 대통령의 입으로 네, 대가성이 있다라는 말을 네, 들은 적 있느냐? 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뭐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꼭 얘기를 해야 아느냐. 네, 2 더하기 2가 4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공화당은 봐라. 대통령이 음, 직접 얘기한 걸 듣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대통령의 마음을 읽고 자기가 얘기한다. 추측이다. 이렇게 네,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뭐,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벌써 이미 아마 당장 탄핵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참 미국 정치는 요새 보면 여러 가지,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폭스 TV 이런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 그 사람 잘 모른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된다. 음. 공화당은 사실 좀 낯뜨거운 그런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든 방어해주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송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너무나 뻔한 거짓말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네.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불만이 나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을 보면 더 이상 뭐 특별히 새로운 증언이나 증인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하원에서의 탄핵 조사도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썬들랜드 대사 그 증언에 기초한다면 이제 다음은 더 큰 뭔가 블락버스터 그 청문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펜스 네. 부통령, 폼페오 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아니면 그랬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네, 볼튼 또 그 그 안보 보좌관이 나올 가능성도 뭐 제기됐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가 보죠, 지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악관에서는 그 다 막고 있고요, 청문회 증언을. 네. 그리고 네. 이 사람들도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이거를 뭐 법원에서 결정을 해달라. 음. 우리가 백악관 말을 들어야 되냐, 의회 말을 들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뭐 그렇게 지리한 법정 공방을 할 필요 없다. 시간만 질질 끌 테니까 네. 이 사람들의 뭐 청문회 증언은 우리도 기대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또 한동안 뭐 청문회 열기가 좀 후끈 달아오르는 것 같더니 어 최근에는 또 좀 이게 차분히 가라앉고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내고 하원에서 뭐 결론을 내리고 뭐 상원으로 넘기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이걸 빨리 이제 정리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네, 그래서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가 이제 탄핵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넘기자.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를 일단락하고 우리도 네, 이제 이거를 털고 그 다음에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고 싶다.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공화당의 계산은 뭐 하원에서 민주당 다수결로 이제 탄핵이 설사 통과되더라도 그 상원에 올라오면 공화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뭐 부결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서로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올라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동안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만 민주당이 이제 그 하원에서 불러냈는데 상원으로 네. 넘어오면 그때는 반대로 그 조 바이든 부통령과 그 아들에 관한 불리한 증언할 사람을 좀 데려와서 얘기를 하고 어, 아, 그렇지만 뭐 이게 길어져 봐야 공화당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2주 안에 빨리 아, 끝내서 부결시켜 버리자. 네. 예. 그럼 의외로 뭐 이전의 탄핵 절차를 보면 뭐 몇 년을 끌었는데 이번 탄핵 절차는 의외로 좀 싱겁게 빨리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 그, 대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언제든지 돌발 변수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도 또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미국 현지는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도 되고 하다 보면 일단은 당분간은 이 탄핵 관련 청문회는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예, 이제 12월로 넘어가야 이제 뭐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또 이렇게 바쁘신데 미국에서 워싱턴의 생생한 현지 소식을 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호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 소식까지 안녕히 계세요.